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방금 그 보도 자료를 전 기자분들에게 발송을 하고 또 웹카드도 만들어서 이제 방금 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8월 3일 날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또 그 회사를 또 기업을 우리 인천에 특별히 영종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매립지 제3유수지라고 하는 이곳에 유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 시민들과 정치권과 그다음에 인천시 관계 이 모든 의사가 결집된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미리 좀 몇 분 기자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성 전자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을 확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도체다 또는 그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핸드폰 또는 뭐죠 가전제품 통신 이런 부분에서 벌어서 상당 부분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 체제, 즉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 밑에 사장급으로 통신 부분 사장, 핸드폰 부분 사장, 가전 부분 사장 또는 파운드리 부분 사장 이런 식으로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사업 구도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존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들, 시장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서들은 여러 개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부분의 고객은 퀄컴이다. 또는 이 애플이다. 이런 업체들이고요. 또는 지금 한창 테슬라보다도 주가가 그 시총이 지금 많아졌다고 하는 커졌다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설계 업체들. 자, 이런 그 기존의 설계 기능까지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로 삼성전자에 주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삼성 우리 핸드폰에 사용하는 그 메인 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퀄컴의 CDMA 이제 방식의 칩을 사용하고 퀄컴의 로열티를 주고 그 이제 칩을 사다가 넣습니다. 근데 그 퀄컴, 즉 우리 갤럭시에 들어간 이 퀄컴 칩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다면 삼성전자가 고민하고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아주 그 타당한 예상이죠.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여러 가지 그 정말 이 제야의 고수들은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삼성전자 내에서. 그래서 만일을 분리한다면 그 명칭은 가칭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현재 윤석열 정권도 이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하드적인 사고방식. 과거 정부들처럼
정부, 중앙정부가 마치 무슨 큰 은혜를 갖고 큰 권한을 있는 것처럼 이번에 반도체 특구 뭐 7군데 무슨 뭐 신소재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 무슨 특구를 쭉 나눠주듯이 뭐 시혜를 베풀듯이 자 이런 방식으로만 사업의 구도를 본다면 이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구도다.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은 지방정부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정부라는 게 뭐죠? 경제에 관한 한 뭐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결정하겠지만 나머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이 지역적인 특성과 자원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업이 맞고 또 이 기업에는 얼만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마다 전력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지역 안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일에 전라도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소가 많으니까 태양광의 전기 값을 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210원 킬로와트당. 경상도는 원전이 많으니까 킬로와트당 60원에 사가지고 뭐 한 100원에 팔면 40원은 경상도의 주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방화 시대의 그 핵심 전략, 이것을 봤을 때 인천시는 이 삼성전자의 그 어떤 내부적으로 앓고 있는 고민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오케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제3유수지라고 하면 그냥 텅텅 비어 있고 그거 LH가 뭐 70%, 인천시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그 공짜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시민들에게 조금 이득이 가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면서 말이죠.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짜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제안의 내용이 황당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우리 삼성전자가 인천에 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팹리스나 또는 이 후공정업 그 기업들이 인천에 빵빵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인특구로 가나 뭐 인천으로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용인특구에 간다면 그건 삼성전자 이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퀄컴이다 또는 뭐 애플이다 엔비디아다 이런 회사들이 삼성 그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에다가 주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와 즉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는 다른 완전히 회계가 분리된 회사다라고 하는 걸 회계적으로도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명칭이나 그다음에 그 법인도 분리해야 되겠지만은 지역적으로도 분리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삼성 파운드리 부분하고 세계 1등인 TSMC의 이 경쟁력을 따져보면은 한 10년의 차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TSMC가 1,300억 달러, 삼성전자는 220억 달러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갭을 보니까 6대1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제조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 부분, 이 능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시간이 여삼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인특구에 그 수백만 평이 있지만 그 수백만 평을 다 확보하고 공장 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지고 보상하고 영업권 보상하고 토지 보상하고 이러는 세월을 SK 하이닉스를 보니까 5년 이상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지금도 10년 정도 TSMC에게 졌는데 앞으로 5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라고 한다는 건 삼성전자에도 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TMC 삼성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의 공장 설비를
즉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어 있는 인천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하나, 팹 부분, 그래, 팹리스 부분에 빵빵한 기업들이 인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인천 내부에.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국내에서는 인천보다 더, 확실한 지역이 없으니, 다른 데 이제 방황하지 말고, 인천 지역으로, 이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죠. 자, 삼성전자에게, 야, 지금 파운드리 분야가 시장의 갭이 더 커지고 있다.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방향이거든요. 맞지 않느냐고 시민과 전문가와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의회나 또는 뭐 인천시 행정부도 이게 일심 동체가 되어 삼성전자에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에 무슨 중앙정부의 시혜를 받던 그런 단순한 그런 조합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야말로 말하자면 이 시민을 위하여 시가 마스터 플랜까지 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유치하고 나면은 그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뭐 시나 정치인들의 큰 이제 뭐 베네핏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 다시 한번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의 마지막 전략은 300만 인천 시민이 과연 이 사업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질 거냐. 이게 저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제가 이제 인천 범시민 추진위원회, 즉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회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물론 설립 과정에 필요한 압박과 설득 이런 것도 같이 하겠지만은 추진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인천 시민에겐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범추이죠. 인천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 시에 제가 그 아주 상세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획기적인 놀라운 또는 기적적인 소위 경제적 어떤 뭐라 할까, 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배포됐으니까 많이 이제 나올 거고, 몇몇 기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과연 삼성전자가 불리할까? 네,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